안녕하십니까, 최정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종합주가 지수는 약 14% 하락한 2969포인트였고요. 거래량이 6억 8,800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전일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2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100 매수했어요. 반면 기관이 4,4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600 매도, 연기금이 2,000 매도했습니다. 업종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이 약 4% 상승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파악을 안 했는데 얘가 왜 올라가는지를 참 어렵네요. 지금 코로나 전국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섬유의복하고 K뷰티 화장품 쪽이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섬유의복 쪽은 단체복이겠죠. MT도 사라졌고요. 체육대회 때 많이 사용하던 단체복, 학생들, 대학생들 과잠바 이런 것 등등, 외출복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섬유의복 앞으로 좋아질 걸 예상하는 건지 섬유의복 상승률 돋보였습니다. 운송장비 하면 현대차, 기아차를 보는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비금속, 시멘트, KCC, 기기업종, 중공업주들입니다. 하락폭이 큰 게 은행주군요. 은행주가 반대로 약 4% 하락했습니다. 철강, 금속 하락했고요. 보험주, 증권주, 통신주, 건설업주, 유통업주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서 어제 하루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00원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가 1000원 상승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6개 중에서 SK하이닉스만 상승하고 많이들 하락했네요. 카카오가 하락폭이 제일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1000원 올랐고요. 기아차 1000원 올랐고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어제도 낙폭이 컸습니다. 포스코도 컸군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가 있는지 보는데요. NC소프트가 바닥을 확인했나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29,000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4,000원 상승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000원 올랐군요. 섬유의복도 오르니 올랐으면 좋겠고, 현대중공업이 1,000원, 기기업종 속에 포함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F&B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을 슬쩍 보니 1, 200원씩 하락을 했군요.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은 오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니 거래량 1등이 3,900만 주인 거 보니까 거래량이 가수에는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순수 거래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 랭킹 종목들은 어제 전일 플러스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개인들 매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쭉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역시 개인 투자자들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만원대 이하 종목들,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죠. 몇몇 종목들 보이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 종목들입니다. 지하차 눈에 띄고 있고요.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녹음을 못했고요. 지금 토요일날 오전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인데요. 제가 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빴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주말이라 여기저기 조금 바쁘게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이 정도 보여주고 뭘 볼 게 있을까요? 다 봤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기에 앞서서 원달러 환율 얘가 가리고 있어 가지고요, 원달러 환율 제가 미리 펴놨어요. 어제는 보니까 2.6원 올라가지고요 1185원까지 올랐어요. 21선 전후 아닌가 싶었는데 살짝 올라갔는데요, 요게요 제가 보기엔 단기 고점 아닌가 싶어져요. 아마 다음 주에는 1185원 요 고점이죠. 장중에 1187원까지 갔었군요. 아마 다음 주엔 요 밑으로 다시 조정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슈팅 스타는 아니고 그냥 얼레, 갭발생하면서 얼레 발생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다우존스,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하면 좋은 점이 어젯밤 오늘 새벽 4시에 끝난 다우지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장중에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반등하면서 끝난 모양새거든요. 시초가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등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위에 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아마 이거 봐서는 단기 고점 아니겠니?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이 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11선이죠. 여기서 올라갈 때 보니까 11선 조정받고 올라가고 11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래서 36,327까지 올라갔는데 한 36,000 정도에서 요 11선 만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이렇게 보여죠. 올라가다가 조정, 올라가다 조정, 그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어쨌건 미국 증시 잘 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어제는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 받았는데요, 소폭의 조정은 예상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조정이라기보다 그냥 쉬어가는 장세가 하루 이틀 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쉬어가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미국 증시 좋습니다. S&P인가요? S&P도 우아래 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얘도 5일선 아니면 11선, 이 직전 고점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조정을 미리 한번 하러 왔고, 항상 직전 고점 조정이 좀 있는데 그냥 하루 이틀 받고 올라갔거든요.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인데, 글쎄요 11선 정도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큰 걱정은 없어 보이는, 우리 종합주가에서 걱정해야죠. 지금 미국 증시 걱정할 때는 아니죠.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전일 단기 또 급등인가요? 거대한 조정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얘들 직전 고점까지는 가겠죠. 이게 연중 최고치일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쵸? 연중 최고치겠죠. 그 다음에 상해 종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죠? 거래량은 좀 증가했는데 얻어맞으면서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가 마인 너무 많이 컸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많이 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 오르네요. 많이. 홍콩 항생입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 영향권에 있는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어떻게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차트를 밑에 지표를 보면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콩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좋았던 건 대발이죠. 1.28%. 저항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항선 돌파 후에 이동평균선들의 밀집대를 뚫고 어제는 강하게 2.18% 상승했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는 저항선을 돌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질 것 같으네요. 한국 밑에 지표들 봐도 MS라든가 소나라든가 다 지표 좋아 보입니다. 한국 증시랑 가장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대만 증시 쭉 지켜봤는데요,
대만은 성공했고 우리 한국 증시는 어찌 될까요?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럽 증시가 많이 궁금하시죠? 유럽 증시, 영국 증시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영국 증시는 여기 없고 독일 증시만 있는 것 같아서 독일 증시 하나만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좀 더 좋은데 독일보다요. 영국이 좀 좋은데 어쨌거나 독일도 이런 모양새예요. 지금 다우지수랑 유사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 치고 빠졌다가 다시 신고점 돼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들이에요. 그 다우지수보다는 못하나 영국이나 독일은 계속 상승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장세 실컷 10월 초부터 제대로 연말장세를 즐기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10월 초부터 연말장세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뭐 얘네들도 그동안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는데 조정받고 이때부터 조정받고 컸겠다가 다시 연말장세에 나오는 양상입니다. 이게 정상이 맞아요.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가 정상인데 우리 한국 증시가 좀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전일 우리 종합주가지수에요. 많이 얻어맞았죠? 0.47% 분봉 차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초가는 좀 플러스로 출발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다우지수가 뭐 좋았잖아요. 그저께 저녁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플러스로 출발하길래 너무 오버하냐 그래서 좀 조정받길래 조정이 크네 반등하길래 이제는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나 보다 그랬더니 또 얻어맞더라고요. 다시 올라가나 그랬더니 요 고점을 또 못 치고 다시 꺾이길래 보니까 여러분도 딱 보셨겠지만 연기금요. 역시 지금 연기금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 한국 증시를 완전히 그냥 죽이고 있어요. 2천억을 팼습니다. 2천억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기금이 2천억 해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면 연기금은 많은 주식과 많은 돈이 있는데 많은 돈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주식 가지고 계속 해버리는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아준다. 올해도 한 3, 40조 원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대부분 다 받아줬잖아요. 얼마나 더 팔지 걱정됩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연기금 하긴 오전장 초부터 계속 팔았어요. 올라오는 거 보고 팔고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연기금 물량을. 다른 나라 10월 초부터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우지수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바닥은 대부분 다 같이 쳤어요. 다우나 유럽이라. 올라가는 게 유럽 직전 고점 다 다우는 뭐 훨씬 올렸고 유럽 증시도 직전 고점 상향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가다가 말아버린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게 전부 다 연기금이 전 매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연기금만 매도하지 않고만 있었어도 지수는 서서히 상승했을 것 같은데 이 연기금 물량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만인가요? 대만 그래도 이 조정 때 받고 치고 올라갔잖아요. 한국 증시는 어제도 2천억을 팔아버리는데 뭐 어떻게 도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뭐 좋은 호재성 재료도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무거워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요, 뭐 MACD라든가 뭐 소나라든가 지금 이격도라든가 이렇게 물량을 패대게 치니 연말장세라는 기운을 이제 11월도 이미 이제 초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11월 8일이죠.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때 연말장사가 안 나타나면 12월 달은 연말장사가 아니거든요. 그 배당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1월 전에 좀 나타나야 되는데 연기금을 저렇게 팔아버리면 좀 안타까울 뿐이다. 느낌상으로는 3월 달까지 계속 팔 것 같아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안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여권이고 야권이고, 네, 이미 다 이제 후보들이 결정 났잖아요. 딱 봐도 뭐 경제 대통령이 없어서 그런가요? 경제 대통령 하나 만들려고 그러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어요. 수출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기금 물량 때리면서 뭐 경제가 나쁘다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건지 좀 하나가 아쉬움입니다. 향후 장세 예측을 하고 싶은데요. 연기금 이렇게 패느라는 어떻게 뭐 말을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연기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 다우지수는 아마 다음 주 하루 정도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새는 다우지수의 영향을 전혀 안 미치고 있으니까요. 걔네들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그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동행성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단기적인 측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쉬울 따름입니다. 뭐 연말 장세 여러분께 조금 10월 초부터 또는 최소한 11월 달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올라갔으면 좋았었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지 못해서 한 가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저 언제까지 팔지요? 3월까지 계속 팔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현대차예요. 뭐 저녁 같으면 뭐 좀 이런 얘기 저런 하고 싶은데 아침이라 정신이 좀 맑아가지고요. 네, 좀 험한 말은 꺼내진 않겠습니다. 아직 공복이라 그래요. 뭐도 이렇게 할 때 배가 불러야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아직 공복이라 하고 싶은 말 참겠습니다. 현대차예요. 네, 현대차가 얘도 아침에 제가 시세를 봤거든요. 좀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21만 7천원 소폭 더 올라갔으면 좋았었는데 소폭 밀려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막판에 좀 물량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올라갈 것 같으나 그래도 열심히 치고받곤 했네요. 좀 더 올라갔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 저항선 요 지선을 차량 돌파했으면 쭉 뻗어주는 게 모양이 좋죠. 이럴 때는 그동안 이 짓눌렸는데 빵 쳐야 되잖아요. 대만 갑권 보시면 빵 치고 올라가잖아요. 저항선 돌파할 때. 그 대만 갑권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렇게 좀 빵 치고 올라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봐서는 어제 같은 날 좀 놔뒀으면 좀 빵 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연기금 물량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닥은 탈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좀 많이 물량을 좀 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4만원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적정선에서 연기금 물량이 좀 멈춰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 글쎄요, 예측하려면 지금 뭐 장사 어떻게 되느냐 연기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걔들 언제까지 팔지. 근데 느낌이 3월달까지 팔 것 같아서 느낌은 좋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다 있잖아요. 곳곳에. 네, 폭탄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꼴통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꼴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폭탄이라고 말을 바꿀게요. 그 폭탄들이 있어가지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NC소프트 상승해서 봤더니 이건 상승이 아니라 그냥 바락으로 정도 보여지군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돼서도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런 장대 양선이 한번 빵 나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밑으로 갔으니까요. 이건 뭐 61선 조정받고 저항받고 꺾인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런 게 나타나줘야죠. 나타나야 그 원상복귀 되는데 이거 뭐 계속 61선 저항받고 61선 저항받고 꺾인 게 지난 3월부터 쭉 꺾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돌아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뭐 또 거래량은 또 증가하면서 또 바닥은 또 주고 있어요. 뭐 기회가 되면 뭐 80만원대까지는 계속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의미가 없는 종목 같아서요. 지나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예요. 1% 올랐나요? 얘도 더 오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초가는 좋았는데 장중에 얻어맞고 살짝 낙폭이 줄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 11만원? 예, 요 11만원? 여기서 저항을 받긴 받겠으나 그래도 빨리 11만원 치고 올라가야죠. 얻어맞더라도 여기 11만원, 11만 5천원 여기서부터 좀 물량을 전체적으로 바닥은 친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해서 바닥은 친 것 같고요. MACD도 보니까 지난 3월달에 매도 신호 나와가지고 쭉 내렸다가 지금 11월달에 살짝 매수 신호가 보여주고 있네요. 한 8개월 만에 지금 매수 신호 나온 것 같죠? MACD가 올라는 갈 것 같은데요. 올라가면서부터 이 물량들을 계속 해결하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대량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 종목에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내려온 것만큼의 시간을 두면서 야금야금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뭐 LG전자, 기아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요 저항선은 돌파한 것 같고 1.15% 현대차, 기아차 똑같이 1000원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기아차가 단가가 낮으니 상승률은 기아차가 더 좋았다라고 보여지죠. 얘는 뭐 88,000원인데 직전 고점이 뭐 92,000원 정도예요. 바로 직전 고점은 뭐 요거는 돌파했고요. 요거 돌파했고 이제 92,000원까지는 뭐 무난히 가지 않겠나 싶어지죠.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뭐 이격도도 다 좋아 보입니다. 뭐 기아차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얘는 뭐 연중 최고치가 10만원인데 88,000원이면 뭐 9만원 다 왔죠. 빠진 것도 없어요. 기아차가 제일 똘똘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폭에 대비해서 고점 대비 10% 하락했다는 얘기는 기아차가 제일 똘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조금 강성노조, 뭐 배부른 돼지 이렇게 얘기만 하죠. 기아차는 현대차에 비해서 많이 젊잖아요. 네. 정말 잘은 모르겠으나 그 회사 어떤 전통인 것 같습니다. KB금융 61선까지 결국 오는군요. 은행주가 한 4% 빠졌는데 그 스타뱅크는 1.6% 55,000원까지 하락했군요. 61선까지 좀 쉬었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장세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살리지 못하고 있고 장세가 좀 무겁다 보니 연말 장세가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 연말 장세를 기대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쭉 뻗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물량 계속 얻어맞다 보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연말 장세가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21선까지 단기 조정받고 올라갈 걸 봤으나 전체 장세가 좀 무거워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하락까지는 않겠죠? 그냥 답답합니다. 지금 가장 원흉은 저기 연기금이고요. 패는 의도는 물량 계속 패는 의도는 대충 알겠고요. 3월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얘는 바닥 탈출 언제 하나요? 빨리 얘는 21선, MAC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 지금 빨리 125,000원 돌아서 가지고 해도 한 빵 치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빵 치고 올라가 줘야죠. 21선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한번 또 툭 무너지면 진짜 끔찍한 거죠. 이렇게 한번 나오면 끔찍한데 빨리 이걸 치고 올라가 줘야죠. 올라가면서 요거 저항들을 받아줘야죠. 또 14만원 정도 저항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해도
LG전자가 왜 이렇게 됐나요? 네. 지금 올라간다라고 뭐 확신할 수는 없죠. 근데 단지 이제 저점은 높아졌다라는, 약간 높아졌다, 저 직전 저점 깨지 않았다라는 게 위안이고요. 21선 돌파 관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1선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뭔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또 물량 또 패겠죠, 연기금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금 연기금에 의한 좀 그 의도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모양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제재라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 자율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율화 줬더니 그 조직 내에 이제 폭탄들이 있죠. 그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 그 폭탄들이 뭐 폭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라면 해야죠. 밑에 애들은, 실무자들은. HMM 큰 의미는 없죠. 지금 고점 대비 50% 하락한 종목이죠. 아마 가장 많이 빠진 종목 하면 HMM인 것 같습니다. 25배가 뜨고요. 예, 반토막 난 종목 이렇게 보여줍니다. HMM이고요.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살짝 조금 일부 반등했던 것 같은데요. 큰 의미는 없죠. 1000원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하락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21선 그래도 위에서 놀고 있고, MH라든가 소나 뭐 이익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죠. 21만원까지는 올라갈 걸로. 그러면 이제 바닥 확인하고 서서히 올라가겠다고 봐야 되겠죠. 서서히 올라갈 걸로. 거량이 좋아요. 누군가 와서 줍줍한 것 같습니다. 21선에서 한번 빵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리빙 위드 코로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리빙 위드 코로나. 어쩌겠어요. 이제 걸리면 치료제 약 먹는 거죠. 감기 독감처럼 이제 생활하다가 그 대신 마스크는 쓰고요. 걸리면 치료약 먹고, 갈수록 치료제 약도 저렴해지면서, 감기약처럼 저렴해지면서 효과도 더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연말 모임 하자고 또 이렇게 또 작년 재작년에 연말 모임 못했잖아요. 2년간 그 동창들. 이제 연말 모임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 봐가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해놨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해도 되나요? 근데 대부분 다 2차까지는 다 맞았겠죠? 거기다 단서를 달아야죠. 백신 2차 맞지 않은 사람 오지 마라 라고 단서를 달아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5분의 1은 안 맞았잖아요. 현대건설 빠졌네요. 2% 빠졌네요.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플랫폼이 형성돼야 되는데 직전 고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짓눌려 버린 것 같아요. LG전자 짓눌려 있고, 현대건설도 짓눌려 있고, 연말인데 연말다운 장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쭉쭉쭉 뻗어야 되는데 올라갔다 밀렸다가 올랐다 밀게 좀 변동성이 크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탄력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답답함을 주식시장에서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답답한 것밖에 안 듭니다. LG화학, 글쎄요, 어떤 후보자분께서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정성이 돼야 성장도 되고 성장이 돼야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같아요. 질적인 격에서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에요. 나름대로 얘는 지 역할 다 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뭐 단기 바닥을 확인했으니까요. 요거죠. 요거는 깨지 않을 것 같죠? 요거 직접 요 고점들은
여기 네크라인이거든요. 요거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 드네요. 더 이상 뭐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정은 좀 길어지겠죠. 지표를 보니까 조정은 옆으로 좀 기는 모습 보이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이런 종목들이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정도면 안 빠지고 잘 버티는 거 아닌가요? 100만원인데 네, 지금 80만원 정도니까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가 권하는 이유는 이건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요. 배당을 받게 되면 은행에다 맡겨놓은 이자만큼은 나와요. 그러니까 무난한 종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단기적인 작전주는 되는데 시간 두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네 사장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량주들, 업종 대표주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단지 지금 올라가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 단기 수익률이 안 나서 좀 답답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그냥 기다리세요. 안되면 배당 투자 연초까지 한번 더 볼게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장사가 나와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10월 초부터 또는 최소 11월 달에도 지금 11월 이제 다음 주면 중순 접어들잖아요. 연말 장사가 마무리될 시점이거든요. 11월 초부터 움직여 가지고 11월 초 또는 12월 중순경 정도 한 달 내지 한 40일 정도가 연말 장사인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와요. 나타나진 않고. 그래서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요 시기 넘어가면 이제 12월 달 가면 이제 배당 투자 장사로 가는 것이죠. 배당 투자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 움직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배당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기관들한테는 배당이 꽤 짭짤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 수익률들이요. 카카오 배당을 받게 되면 채권 수익률만큼 나오지 않나요? 1년간 채권 놔둔 것만큼 배당 받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그만큼 중요해요. 카카오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올라가도 이 정도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어제는 보니까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가 하락폭이 좀 컸네요. 대한항공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길어지죠? 장대 음선 한번 맞은 대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12월 달에 돼야 여기 34,000원 고점 도전할 걸로 보여지네요. 네. 뭐 회사 자체는 내가 보기에 이제는 뭐 한국 물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국제선도 열린다 그러고 있고 연말 되면 뭐 승객들도 많이 몰려들겠죠. 해외로. 요즘 보면은 뭐 하나투어에서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터키, 네, 뭐 최고 저가 쭉 네, 여행 가시라고. 터키 쪽은 여행이 지금 허용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뭘 볼까요? KT하고 지금 LG 플러스가 한 100원 정도 오늘 좀 밀린 것 같아요. 네, 뭐 연말 연초 정도는 뭐 배당 투자라든가 연초 정도 기다려 보는데 그 전까지 얘가 얼마큼 버틸 수 있을는지 그게 안타까워요. 네, 이익 실현이 필요했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0.8% 상승했습니다. 3450원 하락했네요. 21선 전혀 이 탄력도가 보이지 않고 있죠. 움직임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주식을 너무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익 실현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200원 상승해서 1.39% 14,150원 그렇습니다. 지표들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거량이 증가한 거 봐서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거량이 좀 증가해서 나름대로 조금 다음 주 희망도 한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 참 남북 관련
그 종전협정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0.95% 거의 1%가 전혀 하락을 해버렸네요. 종전선언 어떻게 날아가나요? 지금 로마 가서 열심히 지금 거론하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이 앞장서 줘야 되겠죠? 교황께서 빨리 북한을, 근데 지금 겨울에 가시라 하기도 참 그러네요. 연로하신데 따뜻한 봄에 간다 그러면 참 시간이 많이 끌어지네요. 간다는 얘기, 교황께서 뭐 북한 방문 초대받고 간다는 얘기는 종전선언, 니꼬르 종전선언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이 그만큼 개방된 거다라고 보여지겠죠? 애들이 빨리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 애들이. 북한 애들은 북한 애들대로 교황청에서 가겠다 해야 보내줄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황청은 쟤네들이 보내줘야 내가 간다고 그러지 라고 서로 또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밀당인가요? 그건 아니겠고.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빠지는 게 썩 예쁘진 않네요. 쭉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약한데 다같이 지금 주르륵 밀려버리는 그런 모양새들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요. 그나마 얘는 그래도 저항선 돌파해서 움직이는 게 뭐 이뻐 보이네요. 그나마 거래량도 저항선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도 좀 증가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뭐 두산중공업 반짝반짝 하는데 제가 두산중공업은 사람을 못하겠고요. 관심 갖지 말라고 하고 싶고, 오히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미포조선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두산중공업을 말한 이유는 뭐 타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워낙 시간이 지금 한 37분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로 멈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 제가 멈추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좀 기대에 찬 다음 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은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철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선거철 때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핑크빛 공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선거 때 굳이 뭐 매도하진 않는데, 글쎄 이번에는 연금이 문제네요. 3월까지 계속 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